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지시죠. 근데 한마디 추가해야겠습니다. 부정합격 처리의 소극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합격시킨 행위 그 자체를 엄단해야 합니다. 부정합격한 사람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 부정합격시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원칙이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철퇴를 가해도 부족한데 현실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요? 네, 방금 채용비리 문제로 이제 시작을 해주셨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그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안미영 검사가 제기했었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요. 먼저 네. 전해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셨지만 그 부정합격 당한 사람, 그러니까 합격된 사람보다도 이제 부정합격 시킨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비리 기관장 제재하고 처벌하는 거, 채용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는데 네.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들에게 주어진 불이익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일단 현실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다라는 건데요? 네, 그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네.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 7곳의 현황을 파악을 했더라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 그리고 이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 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표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임이 돼야 이후에 취업 제한도 되고 퇴직금 감액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채용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그냥 이제 내고 나온 꼴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이후에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좀 허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네. 공공기관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해임인데 해임이 되면 이제 향후 3년 동안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관련법이 아니라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부는 해임이든 의원 면직이든 퇴직금에 차이가 없다. 비리 기관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취업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 처리 당하면 네. 재판에서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 효력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죠. 쉽게 행정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네, 해임이랑 의원 면직 자체가 느낌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럼 네. 이거 당연히 다르죠. 네. 느낌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오는 불이익이 다른 건데. 그렇죠. 제재 강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는데요. 네. 파면이 되면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요. 퇴직금도 이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채용비리 등을 저지르는 이제 기관장에게 이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정부에 물었더니요. 예. 공공기관의 총괄하는 부처죠.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좀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좀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근거를 넣으려다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국회에다가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이제 파면 혹은 일률적인 퇴직금 감액 규정을 각 공공기관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을 했습니다. 남이 한번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뭐 적극 안 나서고 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참고로 그 지난달 말에 통과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개정안을 보면요. 채용 비리와 연루된 기관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또 재판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기관장은 그 명단을 공개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 개정안에 정도로요? 네, 담겼습니다. 아, 더 강화해야 되는데요. 솜방망이라는 표현이 정말 무색할 정도인데 이 정도가 되면 네. 뭐 걸려도 별로 불이익 없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혹시라도 이 채용 비리가 만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지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지시를 내렸는데 정부 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엇박자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으로 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혐의는 이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일이 뭐 이제 설사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뭐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등 이렇게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그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허위 진술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이제 검찰이 전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다스 소송비가 기재된 청와대 문건 이거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다 이런 네. 입장을 보였고요. 뭐 삼성 소송비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고 에이킹 건프가 무료로 도와준 정도는 좀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뭐 10만 달러 이건 인정했다면서요. 네, 원세훈 전 그 국가정보원장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건넸다는 10만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요. 김유롱 여사가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디에 이제 사용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은 큰형 이상은 씨 명의로 이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에 사용한 사실,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빌린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빌린 자금에 대해서 뭐 아무리 형제관이라고 하지만 차용증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네. 이자를 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한 뒤에 이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프로.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MB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 섰는데 네. 어떻던가요, 기분이?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1년 사이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서 2명이나 이렇게 잘못된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잠을 자고 언제쯤 귀가를 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와, 여전히 계속 그 조서를 보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은 되게 많이 읽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새벽 6시 반에 귀가를 했거든요. 네. 아침에 이제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한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셈인데, 네. 밤샘 조사를 정말, 시쳇말로 빡세게 이제 받았거든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이제 10만 달러 국정원 특활비. 그것 정도에 대해서만 이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네. 나머지는 거의 부인하는 걸로 이제 일관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다스 실소유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이제 1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 돈 중에서 67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흘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빌렸다.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큰형한테 빌렸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상은 회장은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70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죠. 이렇게 큰데. 네,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논현동 사저 수리하는데 40억 정도 갖다 쓰고, 장기간 동안에 이 돈이 이제 조금 방치가 됐다가, 돈을 이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 돈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빌렸으면 차용증 있나요? 그랬더니 차용증은 못 찾았다. 그럼 이자는 내셨습니까? 이자는 낸 적 없다. 그럼 재산 등록은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해줬잖아요. 다스 소송비를. 네. 그 에이킨 건프라는 미국의 로펌, 유명한 로펌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걸로 알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러고 네. 이제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 대납한 문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문건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작된 문건이다. 조작된 문건을 이용해서 그럼 그 사람들 돈도 주고 받고 이랬다는. 모르겠어요. 네. 조작된 문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네. 아무튼 재임 기간 중에 순방 일정이 담긴 일정표를 제출을 했다 그래요. 이제 네. 이렇게 내가 일정이 빡빡하게 많아서 뭐 돌아다니느라고 뭐 하여튼 챙길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뭐 걸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됩니까? 김백준, 김희중, 이동영, 김성 쭉 해서 한 10명이 넘습니다. 단 것 같아요. 혼자 빼고. 뭐 그렇다고 거의 봐야 그렇게 되겠죠. 보면 될것 같은데. 구도 자체가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게 확실하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1시간 조사를 받았다 하는데 저도 뭐 조사 경험상 혐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21시간이면 결국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또 검찰도 조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더 추궁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확인하면서 모르면 끝이다. 이렇게 저 같은 하고. 사람은 사실 그 네. 진술 조서 이런 거를 뭐 직접 보거나 자주 보지 않으니까 네. 보통 사건 하나 하면 몇 장 정도 됩니까? 뭐 좀 약한 교통사고 사건 이러면 뭐 10장 이내죠. 10장 뭐 전후로 많이. 네. 조금 조금 복잡한 사건이면 뭐 한 30장. 어저께는 진술 몇 조사가 장입니까? 이제 190장입니다. 와우. 190장이었고 아니, 모른다고 쓰는데도 그렇게 많이 적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질문이 많았다는 얘기죠. 음.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라고 얘기해도 물어볼 게 그만큼 양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조사를 받는 데만 14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고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6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제 기억에는 11시 반 정도에 이제 조사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야간 직전에 끝났다고 그렇죠. 알려졌죠. 12시가 이제 야간이니까 네. 고전 직전에 끝났는데 보통의 경우는 뭐 조금 길게 보면 조서 검토에 한 3-4시간 정도. 네. 그리고 짧은 사건은 뭐 1시간 정도면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렇죠.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100쪽 이상 되는 조서를 검토하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조서 검토하는 시간은 거의 뭐 막상막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서 검토가 왜 중요하냐면 네. 그걸로 확정이 돼 버리거든요. 아. 막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조사받은 내용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또 앞으로 조사가 있을 수 아니에요. 있습니까? 20가지, 21가지 정도가 이제 혐의 내용이 되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을 정도군요. 어제 수사는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 다스는 누구 건가? 그렇죠. 네. 그리고 뇌물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느냐? 특활비 내지 아니면 그 자금들을 불법 그렇죠. 자금들이죠. 네, 민간에. 그래서 다스와 뇌물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이제 본 건데, 그래 그러면 전에 이 내용도 있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국가정보원, 네. 또 군 사이버사령부,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여론 조작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실형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으로 그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국정원 사건만 해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어제 조사 내용에는. 그리고 제2롯데월드 뭐 인허가 관련된 의혹도 새롭게 이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원외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두 번 부르는 건 부담스럽다고 봤을 때 네. 결국은 영장을 최대한 빨리 청구한 다음에 구속을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맞나요?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신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잘못됐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를 기소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단계를 밟기까지 다 제기된 의혹을 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지금 다스하고 두 뇌물 가지. 두 가지로 기소를 해서 구속을 하고 그렇죠. 네.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해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이제 추가로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마 택하지 않을까 싶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 얼마 전에 이제 선고가 있었는데 네. 그 내용 말고 국정원 특활비 수사 부분은 나오고 있죠 지금. 재판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 부분은 나중에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추가로 기소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프로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다 불었는 것처럼 다르게 네.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많이 조사를 받았어요. 뭐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측근하고 친인척 알려진 사람만 지금 20명에 달하거든요. 네. 당장 어제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삼성전자 전무가 그 김윤옥 여사에게,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가족 중에는 이제 아들인 이시영 씨 있죠, 큰형인 이상은 회장 있죠, 작은형인 이상득 전 의원 있죠, 조카 이동영, 김동혁 씨 있죠, 그리고 네. 사위 이상주 전무, 알려진 사람들만 이렇게 되고, 측근 중에는 뭐 김백준, 이영배, 이병모, 그래서 금고지기 3인방이라고 3인방.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멘토라고 불리던 최시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뭐 박재환 전 정무수석,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소환돼서 조사를 받거나 뭐 이랬습니다. 이 부분 일낼 때요. 저기 사위 이상주 전무가 네. 이 장모인 김윤웅 여사한테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김윤웅 여사 소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래서 직계 가족이 다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시영 씨도 비자금 조성하는데 관여가 돼 있으니까 진행 그렇죠. 중이고, 또 뭐 그 김희중 전 비서관이 그 이제 부속비서가 그 10억 아니 10만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한 1억 정도 1억 되는 정도죠. 돈 건넸다는 것도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또 이상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억을 받아다가 8억 정도는 이제 이상득 전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14억 어떻게 됐느냐? 이건 내가 가진 건 아니고 장모님한테 상당 부분을 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다 수사를 받을 때는 신병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번엔 사실 범죄 사실도 많고 뭐 중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제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MB 수사 네. 전망을 봐야 되는데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 날짜 한번 짚어주실래요? 남은 절차를 보면 뭐 크게 네.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재판에 가기 전에 하겠죠, 뭐. 안 신병을 하겠습니까? 이제 확보를 할 거냐 여부가 남아 있고, 네. 그러면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발부할 거냐, 네, 그게 하나 남아 있죠. 그리고 그러면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된다 그러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구속이 있으니까 가능하니까요. 그 안에 이제 재판에 넘기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기소를 언제 할 거냐? 그럼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이 얼마나 진행될 거냐? 요 정도 이제 크게 보면 흐름이 남아 있는데, 구속영장은 청구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조사했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가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이 앞뒤가 돼버려서 안 맞게 네. 되겠죠. 그리고 뭐 여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여론이, 어제 뭐 출석하고 귀가하고 하는데 뭐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움직임 전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여론도 조금 비교적 싸늘한 편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까지 6일 정도 걸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전례를 본다 그러면 다음 주 한 화요일 이쪽 저쪽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화요일이나 뭐 네. 주초 그러면 말하는 예, 거죠? 통상 뭐 한 2, 3일 정도 텀을 두고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그러죠. 이제 영장실질심사. 예, 그게 열리게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정도 새벽에 보통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다음 주말 정도가 되기 전에 구속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이니까 그러면 이번 달 내에는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실제로 오늘 저기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재판을 했었는데 네. 기록이 지금 하나예요. 김백준 사건에서 김백준은 방조범이고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으로 돼 있는데, 기록을 지금 좀 복사를 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못 준다. 언제 줄 수 있냐고 하니까 4월 초까지는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딱 맞아떨어져요. 기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뭐 간단한 사건은 뭐 한 6개월 정도 네. 뭐 진행이 되면 1심 정도 재판이 나오잖아요. 구속 기간이죠. 네. 근데 아마도 사안이 너무 많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을 보더라도 뭐 내년 상반기, 빠르면 올해 말 네. 뭐 이 정도까지 1심 재판이 아마 진행될 걸로 보이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변수는 그 사이에 뭐 추가로 이제 의혹들이 드러나가지고 수사가 진행돼서 추가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또 병합해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지금 강원랜드 사건은 크게 보면 그 강원랜드에다가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한 무더기로 진행 중이고요. 하나는 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 그리고 네. 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대검찰청 반부패부하고 법무부 검찰국 그러니까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창구 여기를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압을 있었느냐 없었느냐 안미연 검사의 폭로가 이제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사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퍼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포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려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짚어야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무튼 이 일련의 과정을 남다른 시선으로 지켜봤을 뿐인데요. 조혜진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영상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배웅 가셨던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 논현동으로 가셨습니까, 의원님? 아니요, 저는 아침에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예. 저 말고 이제 몇 분들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이런 분들이 조사만 치고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아무튼 그럼 어제 검찰에 가기 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좀 얘기 나눠 보셨어요? 예, 한 20여 분 전에 청와대나 내각이나 당에서 모셨던 분들이 찾아간 자리에서 뭐 말씀 길게는 안 하셨는데 한 며칠 동안 검찰 조사 앞두고 제 인생을 좀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좀 뭐 잘 해보려고 또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의혹, 의혹에 쌓이게 되는 데 대한 회한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인간관계 부분에 대한 그것도 또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안한 감정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또 현재 거기 있던 분들 중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담담하게 잘 대응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소회를 밝히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인간관계 혹시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뭐 등을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한다. 뭐 이거에 대한 섭섭함 이런 건가요? 이야기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섭섭함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감회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쭉 지켜보신 입장에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시는데. 여러 차례 이제 고정 이 코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이제 부하들한테 돌리니까 부하들이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고 염증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시각이 180도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어떤 나름의 생각이 있어 그런 말씀 하셨을 텐데. 어제 이제 이 대통령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고 누구 책임이고 이런 이야기 일체 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다만 본인 이제 원론적으로 한 몇 차례 비서실 명의로 보도 자료를 그랬죠. 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셨지. 뭐 사안마다 입장을 내고 또 거기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예. 뭐, 아래 사람 잘못이다, 이런 말씀 하시진 않았죠. 아무튼 어제 조사에서도 뭐 그런 말씀은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좀 일부 보도되고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몇 가지 발언이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 예. 의원님 그 보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간접적으로라도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어제, 오늘 아침에 오셨을 때, 간 분들하고 그 긴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예. 비교적 뭐 담담하게 조사를 하고 또, 나오신 것 같고, 네. 그 배석했던 변호사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조사에 잘 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의원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의혹 관련된 그리고 검찰 조사 진행 결과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일부 보도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대책회의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같은 경우도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 대통령을 모신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보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보도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검찰발로 나오는 이 보도들은 대체로 다 검찰에서 내보내는 이야기를 사실로 전제하고 보도가 대부분 다 나오는 거예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건데 언론이 받아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뭐 국회나 정당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 기자들이 절대 그걸 사실로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쓰지. 그런데 검찰발 기사는 거의가 그 팩트처럼 나와요. 이게 좀 그 보도 방향이 참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단적인 예를 보면은 박근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433억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1심에서 그중에 72억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36억만 인정했습니다. 2심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도 인정이 안 된 거죠. 검찰은 433억이라고 했지만. 근데 그동안 1년 내내 조사하면서 검찰발로 보도된 걸로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433억을 받은 걸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검찰발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는 꼭 제 입장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사실로 전제하고 누가 나쁜 사람이다, 뭐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 어디까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지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압수수색당한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그 전에 그 말씀 들으신 게 있었나요, 의원님?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거기에 이사 올 때,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물건들이 일부가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로 누구도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걸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그런 자료들이 같이 섞여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미리 다 알고서 그걸 가지고 나왔다면은 어떤 건지도 알고 성격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자료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검찰 조사는 끝났고요. 다음 주 중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우리 형사사법 대원칙은 사실은 무죄 추정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 원칙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지낸 분이 도망갈 리도 없는 거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는 게 지금까지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받으면서 증거를 인멸한 일도 없었고, 지금 말씀드린 영포빌딩에 그런 자료가 있는 것도 챙기지도 않고 있을 증거였으니까, 예. 증거인멸 우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인데,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형사사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은 구속시키는 것을 큰 수사의 성과로 보고, 이후에 법원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낙인 효과 같은 거, 구속을 성공시키면 일단은 유죄에 반환받아 놓은 걸로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검찰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언론 표현을 이제 측근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분들이, 예.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 내지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비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연출이 된다면 어떻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이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신 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정치 참모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네네네. 그분들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조언을 좀 정치적 측면에서 많이 했죠. 정치적 대응 필요성 또 좀 강하게 나가야 될 필요성 이런 데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왔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건 대체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래요? 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중시키는 그런 측면이었고, 더구나 지금은 또 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그러니까 배웅 내지 마중을 하셨던 측근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되는 상황 일단 가정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측근 그룹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계속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그동안에도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움직여 온 건 아니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또 그런 한때 국정에 참여한 인연으로 만나온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번 수사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목적을 두고 기획하고 먼지털이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해가지고 무리한 수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검찰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또 무관하게 그걸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도 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못된 걸 바로잡는 데 있어서, 정치적 활동이나 역할은 또 계속 해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개별적인 대처 말고요.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처는 별로 없는데, 물론 형식 논리로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이렇게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인데요. 이런 대처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이 사건 개별 사안마다 여야가 각자 이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발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당 대표가 한 게 사실은 공식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 대표의 어떤 그런 의견 자체가 당의 의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당 전체 당론이라는 논의 과정을 거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 소속의 한 개인이 말한 것하고는 당 대표나 당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또 공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고
다만 그걸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 당원들이 어떤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네. 또 검찰을 항의 방문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는 맞지만은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손 놓고 있다고